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자극적인 연인의 원형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ENTP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루하고 무채색인 당신의 일상에 예고 없이 던져진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사물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 당신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섹시하게 자극하는 현란한 언변까지. ENTP와의 연애는 마치 안전바 없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아찔하고 매 순간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조차 몰랐던 당신의 숨겨진 매력을 기가 막히게 발굴해내고 너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며 당신의 세계를 순식간에 확장시킵니다. 그들 앞에 서면 당신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벅찬 고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뜨거웠던 사랑의 결말은 종종 가장 허무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ENTP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을 보는 것 같았다거나 나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눈빛이 칼보다 아팠다고 토로합니다. 어제까지 밤을 새워 우주의 기원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며 눈을 반짝이던 그들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스마트폰 속의 뉴스 기사에만 몰두하는 현상. 혹은 당신이 쏟아내는 감정의 파도를 보고도 위로 대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뭔데? 라며 차가운 논리로 난도질해버리는 잔혹함.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흥미를 잃는 순간 관계를 폐기 처분해버리는 단호함. 이것이 바로 ENTP만이 가진 모순적인 이별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열정의 정체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탐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당신은 연인이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난제이자 풀어야 할 복잡한 퍼즐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오는 도파민이 그들을 움직였을 뿐 퍼즐이 완성되어 액자에 걸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 그림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늘 가장 뜨겁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다면 그 답은 상대방의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그 끔찍한 권태와 가능성이라는 함정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매력적인 탐험가가 순식간에 가장 냉소적인 관찰자로 돌변하는 그 심리적 과정, 안정을 지루함으로 착각하여 스스로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들의 뇌구조를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쳐봅니다. 1. 퍼즐의 완성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사랑은 죽는다. 너라는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 나의 우주는 더 이상 너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ENTP에게 사랑의 시작은 낭만적인 설렘이라기보다 뇌세포가 곤두서는 지적 사냥의 서막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연애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안식처를 짓는 평온한 과정이 아니라 도무지 풀리지 않는 거대한 암호를 해독해 나가는 치열한 탐구 활동이자 정복 전쟁입니다. 그들이 처음 당신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던 이유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외모가 뛰어나서도 성격이 천사같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생각의 층위가 복잡해서 툭 던진 말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튀어나와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행동 패턴이 그들의 논리 회로를 헝클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해석 불가능한 혼돈이었기에 사랑한 것입니다. ENTP의 뇌는 새로운 정보와 낯선 자극을 연료로 태워 돌아가는 고성능 엔진입니다. 연애 초반, 당신은 그들에게 아직 지도가 그려지지 않은 위험한 미지의 신대륙이자 기존의 공식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통화하며 당신의 가치관을 집요하게 캐묻고 당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들추어내 분석하며 당신의 영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깊은 관심과 사랑이라 믿었겠지만 사실 그 과정은 그들에게 세상 무엇보다 짜릿한 데이터 마이닝이자 유희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쾌락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 뜨거운 탐구의 끝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ENTP의 비상한 머리와 주기능인 외향직관은 남들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상대방의 패턴을 스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당신이 어떤 포인트에서 웃음을 터뜨리는지, 화가 나면 어떤 표정으로 침묵하는지, 주말에는 어떤 류의 데이트를 선호하는지, 심지어 논쟁할 때 어떤 레퍼토리로 방어 기제를 펼치는지까지 이 모든 정보가 축적되어 ENTP의 뇌리 속에 분석, 완료 파악된 대상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순간 거짓말처럼 그들의 눈동자에서 총기가 사라집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연인을 속속들이 파악한다는 것은 이해와 신뢰 안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ENTP에게 파악되었다는 것은 곧 신비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범인을 이미 알아버린 추리소설을 억지로 다시 읽어야 하거나 스포일러를 당한 영화를 끝까지 관람해야 하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다음 대사가 예측되고 주말 데이트 코스가 루틴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권태를 넘어 물리적인 통증에 가까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볼 건 다 봤어. 더 이상 새로운 챕터가 없어. 이 오만하고도 냉정한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ENTP는 더 이상 당신에게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싫어졌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다 푼 문제집이기에 책장 구석에 꽂아두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지루한 참고서가 되었다는 ENTP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이별의 신호입니다. 365일 이벤트는 없다. 도파민 중독자의 비극. ENTP에게 일상의 반복이란 단순히 지루함의 차원을 넘어 살아있지 않음과 동급인 실존적 공포입니다. 그들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이 입력되어야만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항상 뭐 재미있는 일 없나? 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며 이 재미를 충족시켜줄 의무를 은연중에, 아니 아주 노골적으로 연인에게 전가합니다. 마치 연인이 자신을 위해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해야 하는 전속 예능 PD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연인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지적 충격을 던져주고 예상치 못한 변주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의 연애는 ENTP의 판타지와 다릅니다. 실제 연애의 90%는 지루한 생활고 단 10%만이 이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맛집 줄 서기, 영화 보고, 밥 먹기, 예쁜 카페 가서 사진 찍기, 주말에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기. 남들은 소확행이라 부르는 이 보통의 데이트가 3회전 이상 반복되는 순간 ENTP의 내면에서는 요란한 사이렌이 울립니다. 몸이 비틀리고 뇌가 굳어가는 듯한 물리적 고통을 느끼며 좀이 쑤셔 미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평온한 얼굴로 묻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지 않아? 특별한 거 안 해도 평범한 게 행복이잖아. 이 말에 ENTP는 겉으로는 평화를 깨기 싫어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루해 죽을 것 같아. 생산적이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지적 발전도 없는 이 멈춰버린 시간이 나를 썩게 만들고 있어. 차라리 집에 가서 혼자 위키피디아를 읽는 게 낫겠어. 이들은 이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을 타개하기 위해 종종 악마적 장난을 선택합니다. 멀쩡히 잘 지내다가 뜬금없이 맥락 없는 장난을 치거나 평화로운 대화 중에 갑자기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봅니다. 내가 믿는 그 가치관 사실 모순 아니야? 상대방은 이를 시비나 싸움 걸기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ENTP가 보내는 가장 비뚤어진 형태의 구조 요청입니다. 제발 나를 놀라게 해줘. 화를 내든 울든 논리로 나를 묵사발 내든 제발 예상 밖의 날것의 반응을 보여줘.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그들은 죽어가는 관계에 심폐소생술을 하듯 갈등이라는 전기 충격을 가해서라도 관계의 펄떡이는 맥박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상대방이 그 도발마저도 뻔한 레퍼토리로 받아주는 순간 ENTP는 절망합니다. 역시 이 사람에게 더 이상의 반전은 없구나. 그 순간 ENTP는 조용하고 아주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이별의 짐을 쌉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라는 TV 채널이 1화부터 100화까지 똑같은 내용만 송출하는, 더 이상 도파민을 자극하지 않는 무한 재방송 채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이 인위적 카오스 평화를 깨부수고 싶다. 예측 가능한 평화가 지속될 때 ENTP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인위적인 혼란을 조장하려는 파괴적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남들은 어떻게든 싸우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며 피하는 갈등을 ENTP는 일부러 교묘하게 조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완벽한 평화란 곧 심전도 모니터의 일직선처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날것의 감정, 고성이 오가는 긴장감,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데이트 순간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질문을 던져 분위기를 급냉시킵니다. 근데 너 아까 했던 말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 알아? 어라면서 왜 행동은 B야? 우리 관계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너무 정체된 거 아니야? 권태기 같지 않아?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방금까지 웃고 떠들었잖아. 왜 갑자기 시비야? 하지만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고인 물이 썩지 않게 하려고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려는 ENTP식의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황하고 화를 내고 억울해하며 펄쩍 뛰는 그 격렬한 반응을 보고서야 안도합니다. 아, 아직 이 관계에 에너지가 남아있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갈등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려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카오스 에너지의 비대칭성입니다. ENTP는 혼란과 논쟁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지만 대부분의 상대방은 혼란 속에서 영혼이 털리고 말라 죽어갑니다. ENTP에게는 이것이 유희이자 스포츠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피를 말리는 재난입니다. 결국 상대가 매일 반복되는 이 소모적인 긴장감을 견디다 못해 지쳐서 나가떨어지면 ENTP는 반성하기는커녕 오만하게 결론 내립니다. 역시 내 텐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 사람은 그릇이 너무 작아. 자신이 평화로운 숲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불타버린 숲을 보며 여기는 너무 약해서 다 타버렸네라고 남 탓을 하는 꼴입니다. 자신의 파괴적 본능을 상대의 역량 부족으로 합리화하며 또 다른 새로운 문제집 연인을 찾아 떠나는 악순환. 이것이 퍼즐을 다 맞춘 ENTP가 권태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관계를 붕괴시키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 논리의 단두대 감정을 해부하는 의사. 내가 왜 슬픈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그 인과관계가 납득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위로할 수 없어. ISFP가 갈등의 포화 속에서 침묵이라는 방공호로 숨어버려 상대를 답답하게 만든다면 ENTP는 논리라는 서늘하고 예리한 메스를 들고 상대방의 감정을 수술대 위에 강제로 눕혀버립니다. 그들에게 연인의 흐르는 눈물과 떨리는 호소는 공감하고 감싸 안아야 할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라는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버그이거나 최적화를 위해 분석하고 소거해야 할 불필요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ENTP는 태생적으로 사고 기능이 주기능 혹은 부기능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뼛속까지 분석가인 종족입니다. 그들은 감정이라는 비정형의 영역조차도 기여의 원인과 결과, 입력과 출력이라는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려 듭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의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당신이 서운함을 토로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그 절박한 순간, 보통의 연인이라면 당황하거나 함께 마음 아파하며 휴지를 건넬 것입니다. 하지만 ENTP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고성능 프로세서가 윙윙거리며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과도하다. 이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가? 호르몬의 변화인가? 상황에 대한 인지 왜곡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 기대치 설정의 문제인가? 그들의 눈빛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차가운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지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장난 당신이라는 기계를 수리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진정한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인간은 나사가 풀리면 조이고 부품이 고장나면 갈아 끼우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논리가 통하지 않아도 안아줘야 하고 원인을 몰라도 울어줘야 하는 유기체입니다. 이 치명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 고치려는 자와 위로받으려는 자의 충돌이 바로 ENTP와의 연애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감정의 가성비를 따지는 폭력? ENTP는 감정이라는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논리를 적용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는 소모적인 감정 싸움이나 결론 없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하소연은 세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행위이자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하수구에 버리는 비용의 낭비로 간주됩니다. 연인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와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이때 연인이 바라는 것은 복잡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 상사 진짜 미친놈이네. 내가 고생이 많다. 라는 무조건적인 동조와 이리 와 안아줄게라는 따뜻한 스킨십입니다. 감정의 찌꺼기를 안전하게 배설하고 해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ENTP는 이 배설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미간을 찌푸린 채 연인의 말 속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려 눈을 번뜩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고조되려는 찰나 차갑게 말의 허리를 뚝 끊고 치고 들어옵니다. 잠깐만,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감정 섞지 말고 팩트만 타임라인대로 말해봐. 이어서 그들은 연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팩트 폭격을 시작합니다. 들어보니 그 상황에서는 상사가 화낼 만했네. 내가 업무 지시를 잘못 이해한 귀책 사유도 있어. 억울해할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메일로 증거를 남겨서 방어했어야지. 왜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굴어? 이것은 ENTP 나름의 최상의 사랑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내 연인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머리를 짜내어 가장 완벽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너덜너덜해진 상대방에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피의자석에 앉혀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냉혈한 검사의 신문일 뿐입니다. 상대가 서러움에 북받쳐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나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야. 넌 누구 애인이야? 보통의 연인이라면 이쯤에서 사과하겠지만 ENTP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히려 답답해하며 반박합니다. 무조건적인 내 편이 너한테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돼? 내가 같이 욕해준다고 상사가 사라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일 또 똑같은 일로 징징거릴 거잖아. 그게 무슨 엄청난 시간 낭비야? ENTP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징징거림입니다. 그들은 연인이 힘들 때 한 번의 하소연은 들어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감정만 쏟아내는 상태를 혐오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연인은 렉이 걸려 멈춰버린 고물 컴퓨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연인의 지위는 치명적인 강등을 당합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사람에서 비효율적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발전이 없는 멍청한 사람으로 감정의 가성비를 따지는 그 계산적인 태도가 결국 관계의 가치를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 악마의 대변인 대화인가? 링 위의 스파링인가? ENTP는 본능적으로 토론을 사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뇌와 뇌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지적인 스파링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평화롭게 물 흐르듯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논리를 검증하고 허점을 찌르며 더 높은 진리로 나아가는 치열한 검증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고 굳이 반대편에 서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공격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지적 유희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단지 논쟁을 위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 특히 위로와 공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말랑말랑한 순간에
이 무자비한 스파링 본능이 발동하면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당신이 영화를 보고 감동에 젖어난 어라는 영화가 인간애를 다뤄서 참 따뜻하고 좋았어라고 몽글몽글한 감상을 말합니다. 이때 ENTP는 그 분위기에 맞장구 치는 대신 본능적으로 비판적 사고 회로를 돌립니다. 근데 B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영화는 주인공의 이기심을 희생으로 교묘하게 미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중반부 서사는 논리적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던데? 감독의 연출이 좀 자귀적이지 않아? ENTP는 맹세코 당신을 공격하거나 무한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당신과 더 깊은 수준의 비평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감정과 주관적인 감상이 난도질당하고 부정당하고 해부당하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상대방은 매사 자신의 말에 꼬리표가 붙고 검열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자존감이 깎여나가는 고통 속에 항변합니다. 너는 왜 항상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냥 그렇구나. 너는 좋았구나. 해주면 안 돼? 왜 꼭 이겨먹으려고 해? 이 말에 ENTP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상대를 답답해합니다. 나는 내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넓혀주려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 건데 너는 왜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 우리가 초등학생이야? 무조건 칭찬만 해주게? 이들에게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공감의 핑퐁이 아니라 상대의 빈틈을 찌르고 방어하는 논리의 펜싱입니다. 상대가 칼을 받아쳐주며 그건 아니지 라고 반격해오길 기대했는데 상대가 아파 라고 울며 주저앉으면 ENTP는 걱정하기보다 김이 팍 새버립니다. 아, 재미없어. 이 사람이랑은 깊은 대화가 안 되네. 결국 상처받은 상대방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박당하고 분석당할 게 뻔하니까요. 집안에는 침묵만이 흐르게 되고 ENTP는 그 침묵을 보며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 티키타카가 안 된다. 지루하다. 자신의 날카로운 혀가 상대의 입을 막아버린 주범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또다시 지독한 권태를 느끼며 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삼법정에서의 승리, 관계에서의 패배, 갈등이 격화되어 말싸움이 벌어졌을 때 ENTP의 뇌는 즉시 연인 모드를 끄고 전투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화해가 아닙니다. 기어코 상대를 논리로 제압하여 무릎을 꿇리고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싸움은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더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가리는 진실 게임이자 법정 공방입니다. 내가 아까 이 시에는 어라고 했지? 근데 지금 오 시에는 B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건 명백한 모순 아니야? 내 기억이 틀려? 팩트만 놓고 보면 내 말이 맞지? 인정해, 안 해? 그들은 마치 유능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법정 변호사처럼 행동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과거의 기억 오류를 타임라인별로 지적하며 상대방을 논리적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에 호소하려 하면 논점 흐리지 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라며 칼같이 차단합니다. 이 숨막히는 논리의 포위망 속에서 상대방은 연인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조실에서 신문당하는 범죄자가 된 듯한 공포와 모멸감을 느낍니다. 결국 상대방이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거나 질려서 울어버리며 입을 다물면 ENTP는 내심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인정했군. 내가 이겼다. 그들은 상대의 침묵을 자신의 논리가 완벽했음에 대한 동의라고 착각하며 상황이 깔끔하게 종료되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제 속 시원하지? 오해가 풀렸지? 라며 쿨하게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연인 간의 싸움에서 논리적인 승리는 곧 관계적인 패배를 의미한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ENTP가 자신의 현란한 말발로 상대를 짓밟고 승리감을 만끽하는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입을 다문 것은 당신의 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말을 섞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워서 포기한 것입니다. 너는 말싸움에서 이겨서 참 좋겠다. 너는 정말 똑똑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정이 다 떨어졌어. 사랑하는 사람을 이겨먹어서 얻는 트로피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ENTP는 바로 그 완벽한 논리 덕분에 결국 혼자가 됩니다. 승리의 대가로 그들이 얻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연인의 등돌림 뿐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메스로 해부하려 했던 오만한 의사가 맞이하는 가장 역설적이고도 필연적인 고립입니다. 3. 존경심의 붕괴. 너는 왜 발전이 없어? 사랑은 식을 수 있어도 존중은 남아야 한다. 하지만 너의 멍청함이 내 존중을 갉아먹는 순간 사랑도 함께 증발한다. ENTP에게 연애의 제일 원칙은 나를 설레게 하라가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라입니다. 이들은 본능적인 사피오섹슈얼입니다. 그들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미남 미녀는 그저 말하는 인형에 불과합니다. 배울 점이 없는 사람, 나의 날카로운 논리를 받아치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맞아라며 져주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은 성적인 매력은커녕 인간적인 호기심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뇌가 섹시한 사람이 아니라면 ENTP와의 관계는 유통기한이 극도로 짧은 인스턴트 식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연애가 지속되면서 도파민의 마법 콩깍지 벗겨지고 상대방의 실체가 드러날 때 위기는 찾아옵니다. ENTP는 상대방의 아니란 태도, 고쳐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생활 습관, 대화할 때마다 반복되는 논리적 오류들을 목격하며 현타를 맞이합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존경심 게이지는 주식시장의 폭락장처럼 수직하락합니다. ENTP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IQ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며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참지 못하는 영리는 바로 무식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채로 있으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원래 기계치라서 못해. 난 뉴스 같은 거 머리 아파서 안 봐.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살자. 연인들은 이런 말들을 소탈함이나 인간미 혹은 귀여운 백치미로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진화하고 학습하려는 욕구를 가진 ENTP에게 호기심과 성장을 멈춰버린 당신의 그 태도는 지적의 흐름이자 정신적 태만이라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 비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지? 이 의문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ENTP는 당신을 연인이 아닌 한심한 중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존경심이 사라진 폐허 위에 사랑이 머물 공간은 단 1평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본능적인 거부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오류 입력값이 같은데 다른 결과를 바라는 멍청함. ENTP는 효율성 신봉자이자 인생이라는 무대를 거대한 실험실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데이터이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되지 않는 실패, 데이터가 입력되었음에도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낭비를 넘어선 혐오의 대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ENTP에게 연인의 반복되는 실수는 바로 이 미친 짓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귀여운 경험입니다. 두 번의 실수는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하지만 3번 이상 같은 메커니즘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지능의 문제이자 관계에 대한 성의의 문제입니다. 연인이 매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이유로 다투거나 분명히 지난번에 이럴 땐 이렇게 하면 해결되라고 완벽한 솔루션을 떠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구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때 ENTP는 화를 내기보다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연인을 향한 애정이나 안타까움이 서려있지 않습니다. 대신 학습 능력이 없는 도태되어 마땅한 한심한 생물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경멸만이 남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를 입력하면 B가 나온다고 원리까지 설명했잖아. 뇌가 리셋된 거야.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면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시하는 거야?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질됩니다. ENTP는 연인을 인생의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믿음직한 동등한 파트너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고 가르쳐야 하는 짐, 혹은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존재로 격하합니다. 존경할 수 없는 파트너는 ENTP에게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그저 돌봐줘야 할 덩치 큰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이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섹시함이 증발한 관계는 의무감만 남은 껍데기가 됩니다. ENTP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미래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내가 뒤치다꺼리나 하고, 이 사람이 저지른 멍청한 사고를 수습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겠구나. 자신의 찬란한 미래가 수습과 보모 노릇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계산이 서는 순간, ENTP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비상탈출 버튼을 누릅니다. 멍청함에 전염되기 전에 도망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적 기생충 왜 검색을 안 해? ENTP는 기본적으로 탐구하는 인간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즉시 스마트폰을 켜고 구글링을 하고 나무 위키를 뒤지고 유튜브를 찾아보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의 희열이 그들의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스스로 찾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 검색은 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사적으로 ENTP에게 묻거나 의존하려 할 때, 그들은 영혼이 깎여나가는 듯한 깊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 저 단어는 무슨 뜻이야? 이거 예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연애 초기, ENTP는 이런 질문들을 자신의 방대한 지식을 뽐낼 기회로 삼으며 즐겁게 설명충을 자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핑거 프린세스 프린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애정은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내 손에 들린 15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은 장식품이니? 검색창에 치면 3초면 나오는 걸 왜 굳이 나한테 물어봐? ENTP에게 이것은 단순한 질문 공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인지 능력을 빨아먹는 지적 기생 행위입니다. ENTP는 연인과 이 영화의 철학적 함의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데, 연인은 영화표 얼마야? 를 묻고 있는 격입니다. 수준이 안 맞는 것을 넘어 자신의 뇌를 인간 검색 엔진이나 비서 취급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어? 뇌를 나한테 왜 맡긴 거야? 스스로 탐구하지 않고 남이 차려놓은 지식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태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 무임승차의 태도를 보일 때, ENTP는 상대를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기를 멈춥니다. 그들의 눈에 당신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짐덩어리로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ENTP는 짐을 지고 뛰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경주마입니다. 삼침묵은 긍정이 아니라 포기다. NPC가 된 연인. ISFP의 침묵이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인내라면, ENTP의 침묵은 철저히 계산된 관계의 포기입니다. 원래 ENTP는 어떤 종족입니까? 자신의 논리가 납득되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고 상대방의 뇌를 개조해서라도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투쟁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싸움은 곧 관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에 반박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알겠어. 내가 미안해. 내 뜻대로 해. 눈은 웃고 있지 않은데 입으로만 건성으로 대답하며 황급히 대화 주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뜨려 합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그들에게서 사랑하는 연인이 아닌 게임 속 배경을 채우는 투명인간, 혹은 말 걸면 귀찮은 NPC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다문 이유는 당신의 논리에 감화되거나 설득되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고성능 두뇌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최종 견적 산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다. 그냥 맞춰주고
빨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나 보는 게 내 정신 건강과 인생의 이득이다.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ENTP는 당신을 갱생 불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관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응, 그래, 맞아라는 매크로 답변만 송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를 잃지도 쏟을 가치가 없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치고받던 싸움이 줄어들었으니 당신은 우리가 드디어 맞춰가고 있구나,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ENTP가 마음의 가게 셔터를 내리고 폐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찾아온 을씨년스러운 정막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린 그 순간은 관계가 개선된 시점이 아니라 관계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요. 4. 가능성의 중독,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는 환상. 너는 훌륭해. 하지만 이 넓은 세상 어딘가에 너보다 더 완벽하고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유니콘이 숨어 있지 않을까? ENTP를 지배하는 주기능인 외향직과는 신이 내린 축복이자 동시에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지독한 저주입니다. 이 기능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고성능 레이더처럼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스캔합니다. 그들에게 현재는 즐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언제든 폐기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그들은 손에 쥔 확실한 100의 행복보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 너머에 있을지 모를 불확실한 200의 행복에 본능적으로 더 큰 가중치를 둡니다. 항상 만약에? 라는 질문이 망령처럼 그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유학을 떠난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찬란해질까? 만약 내가 오늘 데이트를 하지 않고 저번에 우연히 마주친 그 매력적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연애에 적용되면 치명적인 환승 이별 혹은 끝나지 않는 만성적 썸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가능성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아무리 안정적이고 평화로워도 ENTP의 무의식 한 구석에서는 끊임없이 당신 없는 삶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평생 주말에 마트 나가고 소파에 누워 TV나 보면서 늙어가는 삶? 끔찍해. 그건 너무 뻔하고 지루한 보통의 삶이잖아. ENTP는 평범함을 죄악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영화처럼 특별하기를 원하며 당신이 그 영화의 주연 배우로서의 임팩트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가차없이 시나리오를 수정하려 듭니다. 혹시 어딘가에 나랑 말이 뇌세포 단위까지 통하고 더 섹시하고 내 지적 허영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소울메이트가 있지 않을까?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훌륭하지만 이미 다 알아버린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 상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이미 뜯어본 선물인 당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상자를 향해 달려가는 도파민 중독자들일 뿐입니다. 1. 넷플릭스 증후군 예고편만 보다가 끝나는 사랑. 넷플릭스 메인 화면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진득하게 감상하는 시간보다 무엇을 볼지 화려한 썸네일을 스크롤하며 고르는 30분이 더 설레고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ENTP의 연애관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관계에 정착하여 깊이를 다지는 것보다 수많은 썸과 가능성을 탐색하며 간을 보는 과정에서 더 크고 강력한 도파민과 희열을 느낍니다. 영화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능성에서 확정된 현실로 변합니다. 명작일 수도 있지만 졸작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고르는 과정에서의 영화는 전부 내 인생을 바꿀 명작일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ENTP는 바로 그 잠재된 가능성 상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은 곧 무한한 가능성 중 나머지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포기를 의미합니다. 어라는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는 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B, C, D의 매력적인 사람들과의 가능성이
영원히 소멸한다는 사실은 욕심 많은 ENTP에게 공포에 가까운 기회비용의 압박을 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일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더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건 아닐까? 이 끊임없는 의심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ENTP는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게 발을 뺍니다. 결혼 이야기나 우린 무슨 사이야? 같은 장기적인 관계 정립의 순간이 오면 그들은 숨통을 조이는 구속감을 느끼며 비상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쿨해 보이는 척하며 말합니다. 우리 관계를 굳이 정의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자. 지금 좋으면 된 거 아니야? 이 말은 자유롭고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나는 언제든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갈아탈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싶다는 가장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보험 약관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유일한 종착역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현재까지는 최선인 옵션 혹은 환승하기 전 잠시 머무는 환승구역 정도로 관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정품 구매를 확정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체험판으로 남겨두고 평생 결제는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더 완벽한 신제품이 출시될지도 모르니까요. 이것이 넷플릭스 증후군에 걸린 ENTP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끝내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피그말리온의 함정, 당신은 사랑받은 게 아니라 기획당했다. ENTP가 당신에게 반했던 진짜 이유를 냉정하게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당신이 완벽해서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원석 뒤에 숨겨진 미래에 성장할 당신의 잠재력을 봤기 때문일 확률이 99.9%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볼 때 연인을 찾는 로맨티시스트가 아니라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벤처 투자자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흙 속에 묻힌 진주야. 지금은 좀 촌스럽고 요령도 없지만 내가 조금만 다듬어주고 멘토링 좀 해주면 아주 대단한 물건이 되겠어. 내가 이 사람의 주가를 상한가로 만들어야지. 연애가 시작되면 그들은 연인을 자신의 장기 프로젝트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온통 자기 개발과 성장에 맞춰집니다. 당신에게 읽지도 않는 인문학 책을 추천하고 운동을 시키고 패션 스타일을 지적하며 바꿔주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라며 커리어 컨설팅을 쏟아냅니다. 겉보기엔 당신의 성장을 바라는 헌신적인 내조외조나 평강공주 온달 장군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는 부족하다라는 지독하게 오만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의 조언대로 변해갈 때 그들은 당신을 보며 웃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보며 흐뭇해하는 창조주의 미소를 찢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그들의 조언대로 변하지 않거나 그들의 기대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당신이 지쳐서 이렇게 반문한다면? 난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아. 소소한 행복도 중요하잖아. 왜 자꾸 나를 바꾸려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ENTP는 급격히 실망하고 차갑게 돌변합니다. 보통의 연인이라면 그래, 내 모습 그대로도 좋아라고 해주겠지만 효율과 성장에 미친 ENTP에게 현실 안주는 게으름을 넘어선 퇴보입니다. 너는 왜 발전이 없어? 왜 현실에 안주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멈춰? 너한테 실망했다. 이 말이 잔인한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열렬히 사랑한 대상이 실제하는 불완전한 당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멋대로 기획하고 그려낸 이상적인 완성품이라는 홀로그램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 홀로그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연인이 아니라 성능 미달로 폐기 처분되는 실패한 베타 테스트 버전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줄 사람. 모든 인간이 꿈꾸는 이 소박한 기대는 상대를 자신의 입맛대로 조각하고 개조하려는 ENTP의 피그말리온적 욕망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놀았을 뿐입니다. 3위셋 증후군 공략이 막히면 게임을 끈다. 게임을 하다가 스테이지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죽거나 반대로 패턴이 너무 단순해서 지루해지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그 판을 깨려고 노력하는 대신 가볍게 리셋 버튼을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아예 다른 장르의 게임을 켭니다. ENTP는 인간관계, 특히 연애에서도 이 리셋 버튼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누릅니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발명가이지 관리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단계에서는 미친 듯한 열정을 보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을 고장나지 않게 관리하고 기름칠하고 수리하는 유지보수의 단계에 접어들면 급격히 무기력해집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거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들은 이것을 사랑을 지키는 과정이 아니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행정 업무처럼 느낍니다. 이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냉혹한 가성비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 망가진 관계를 고치기 위해 감정을 소모하고 설득하느라 에너지를 쓰느니 차라리 다 폐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그 짜릿한 튜토리얼 썸 단계를 다시 즐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재밌지 않을까? 보통의 사람들은 정이나 함께한 시간이기 때문에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ENTP는 이 오류에 가장 빠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시간은 추억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버린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재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10년도 휴지 조각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연인과의 깊은 신뢰보다 낯선 사람과의 얕은 설렘을 더 높이 평가하는 가치관. 이들에게 익숙한 것은 낡은 것이고 오래된 것은 지루한 것입니다. 당신과 쌓아온 그 수많은 추억과 약속들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려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없이 게임을 끄듯 당신과의 관계를 강제 종료합니다. 당신이 시스템 오류창을 띄우며 잠깐만 우리 저장 안 했잖아 라고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뉴게임을 찾아 서버를 옮겨 로그아웃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클리어하지 못한, 아니 더 이상 클리어할 가치를 못 느낀 지난 시즌의 게임일 뿐입니다. 구속에 대한 발작 나를 통제하려 들지 마. 너의 규칙 안에 나를 가두려는 순간 나는 이미 탈옥을 위한 땅굴을 파고 있다. ISFP가 자신의 고유한 취향이나 감성을 부정당할 때 존재의 모멸감을 느낀다면 ENTP는 자신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침해당할 때 살이에 가까운 분노와 생존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ENTP는 태생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이자 시스템의 버그를 찾아 헤매는 자유로운 해커입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규칙, 관습, 체면, 원래 다 그런 거야라는 꼰대 같은 말들은 보호장비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발겨야 할 숨막히는 구속복일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겸손이 아니라 굴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남들이 하니까 너도 해라는 말은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지적 태만이자 폭력입니다. 그런데 연인 특히 안정과 규율, 사회적 통념을 중시하는 SJ 유형이 사랑과 미래를 위한 안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무기로 ENTP를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고 교정하려 들 때 이것은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치열한 이념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상대방은 ENTP의 불규칙한 삶을 고쳐주겠다고 달려들지만 ENTP의 입장에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식민지화입니다. 나의 영토, 나의 시간, 나의 의지를 점령하려는 침략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숨 쉴 공기 자유를 뺏어가? ENTP에게 구속은 관심이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날개를 꺾어 닭장 속에 가두려는 거세이자 자아를 말살시키는 끔찍한 폭력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고독한 야생에서 얼어 죽는 편을 택할 사람들입니다. 꼰대질 알레르기 남들처럼 좀 살아는 저주다. ENTP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다 못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말. TOP1은 단연코 제발 남들 다 그러고 살아. 너만 유난 떨지 좀 마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사랑 어린 조언이나 걱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자존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가장 끔찍한 저주와 같습니다. ENTP의 DNA에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 남들이 못 본 길을 개척하는 것,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 생존의 목적이자 최고의 자부심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범함이란 안전지대가 아니라 실패 혹은 개성의 죽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연인이 걱정한답시고 훈계를 시작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철 좀 들어라. 그만 방황하고 남들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 준비해. 주식 코인 그만하고 적금 들어. 미래 생각 안 해? 연인의 눈에는 이것이 불안정한 삶을 바로잡아주고 함께할 미래를 대비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조언일 것입니다. 하지만 ENTP의 귀에는 이 말들이 번역기를 거쳐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그 잘난 가능성을 포기해. 너의 모험심은 쓸모없는 치기일 뿐이야. 튀지 말고 그냥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어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 ENTP는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대한 테러이자 영혼의 거세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를 죽여서 닭장 속에 가두고 때되면 알이나 낳게 하려는 간수구나. 자신의 찬란한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철없음이나 허황된 꿈으로 치부하며 혀를 차는 연인 곁에서 ENTP의 영혼은 급격히 시들어갑니다. 빛나던 눈동자는 탁해지고 날카롭던 기백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해주는 보호자나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감옥을 부수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비행을 시작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공범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광기를 교정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 광기에 불을 질러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ENTP에게 안정된 삶은 그저 지루한 지옥일 뿐입니다.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최후 잔소리는 소음공해다. ENTP는 우주의 기원, 인공지능의 윤리 혹은 인류의 화성, 이주 같은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쌓인 빨래, 더미, 설거지통의 물기, 분리수거 날짜 같은 미시적인 디테일 앞에서는 무력한 어린아이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의 뇌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철저히 구분하며 생활의 디테일은 그들에게 처리 용량을 할당할 가치가 없는 하찮은 데이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꼼꼼한 성향의 연인이 등장하여 그들을 쫓아다니며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처럼 지적하고 행동을 교정하려 들면 사단이 납니다.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했지? 치약은 제발 끝에서부터 짜. 물건 썼으면 제자리에 놔. 약속 시간 또 5분 늦었어. 너는 시간 관념이 없어? 처음에는 알았어. 미안해하고 능글맞게 넘기던 ENTP도 이 나노 단위의 통제가 반복되면 결국 임계점을 넘고 폭발합니다. 도대체 그딴 게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치약 중간부터 짜면 지구가 망해? 양말 좀 뒤집혀 있으면 큰일 나? 왜 그런 사소한 걸로 내 에너지를 갉아먹어? 연인에게는 이것이 생활의 규칙이자 서로에 대한 예의겠지만 ENTP에게는 효율적인 생활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귀한 뇌 용량을 낭비하게 만드는 끔찍한 소음, 공해이자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정신적 고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밖에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고민하다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치약 짜는 위치로 혼나야 해? 내 가치가 고작 이거야?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휴식처가 아니라 규율과 점호가 있고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군대 내무반이나 수용소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현관문을 여는 것이 공포가 되고 연인의 전화가 관리자의 업무 지시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그들은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연락을 씹고 잠수를 타거나 오늘 야근 있어서 늦어라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PC방이나 친구네 집으로 도망칩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노 단위의 간섭이 없는 곳, 내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해방구를 찾아 숨 쉬러 도망친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 나의 사소한 습관까지 통제받아야 하는 관계는 ENTP에게 질식사하기 딱 좋은 가스실일 뿐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당신이라는 감옥에서 탈옥을 감행합니다. 삼천개구리 본능하라고 하면 더하기 싫어. ENTP의 심리 기저에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본능적인 심리적 반발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청개구리 신보이자 금지된 것을 기어코하고야 마는 판도라의 상자 증후군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일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맨발로 뛰어가고 자발적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연인을 업고 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등 뒤에서 뛰어 라고 명령하거나 등을 떠미는 순간 그들의 다리는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립니다.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저항 의지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인이 ENTP에게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린다면 그 순간부터 그 금지된 행위는 ENTP에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탐나는 미션이 됩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일이라도 하지 말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들의 뇌는 그것을 빨간 버튼으로 인식합니다.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통제를 뚫고 내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까? 그들이 금지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행동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통제받지 않는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 좀 그만 마셔. 마이너스 평소엔 적당히 마시던 사람도 오늘 보란듯이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와 시위합니다. 연락 좀 꼬박꼬박해. 마이너스 족쇄처럼 느껴지는 순간 일부러 폰을 꺼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돌려놓고 잠수를 탑니다. 그 이성 친구 만나지 마. 마이너스 아무 감정 없는 친구였는데 하지 말라니까 오기가 생겨서 굳이 남사친 여사친 모임에 나갑니다. 상대방의 눈에 이 행동은 유치하고 철없는 반항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ENTP에게 이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ENTP는 납득할 수 없는 권위와 명령을 혐오합니다. 연인이 내리는 금지령이 너의 건강이 걱정돼서 논리적 타당성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싫으니까, 질투나니까, 남들도 안 하니까 같은 감정적이고 관습적인 이유라면 그들은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종은 곧 패배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연인의 명령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싸워서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 싸움조차도 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 들수록 튕겨나가는 강력한 스프링 같은 그들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에서 누르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오르는 그들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ENTP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은 명령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자발적 동기부여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6. 코드 불일치의 비극 설명해야 하면 그건 개그가 아니야. 내 농담에 각주를 달아 설명해야 하고 내 아이디어를 검열해서 내뱉어야 하는 관계. 그것은 연애가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지적인 고독사다. ISFP가 눈빛만 봐도 서로의 아픔을 감지하는 따뜻한 감정적 텔레파시를 원한다면 ENTP는 두 사람의 전두엽이 광랜으로 연결된 듯한 지연시간 제로의 지적 텔레파시를 미치도록 갈망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알아주는 섬세한 배려?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ENTP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걸 콩떡으로 되받아치는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빠른 티키타카입니다. ENTP의 화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파수와 다릅니다. 그들의 대화는 어에서 피를 거치지 않고 바로지로 넘어가는 논리의 비약이 심하고 고도의 은유와 사회적 금기를 넘나드는 블랙 유머가 난무하며 주제가 역사에서 과학으로 다시 연예가십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널뛰니다. 그들은 이 무서운 속도를 함께 달리며 내가 던진 불규칙한 탁구공을 놓치지 않고 스매싱으로 받아칠 수 있는 대화의 러닝메이트이자 공범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 속도감을 따라오지 못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시작됩니다. ENTP가 회심의 드립을 날렸는데 연인이 맥락을 이해 못해서 뚱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뜻이야? 왜 웃는 거야? 라고 묻는 순간 흐르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혹은 만약에 외계인이 침공하면 우린 어떻게 할까? 라는 획기적인 가설을 던졌는데 연인이 그건 과학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인데라며 진지하게 팩트체크를 하고 찬물을 끼얹을 때 ENTP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과는 평생 날씨 이야기나 밥 먹었냐는 식의 표면적인 대화밖에 할 수 없겠구나. 설명하는 순간 유머는 죽습니다. 주석을 다는 순간 영감은 식어버립니다.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가장 깊은 정신적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절망감. 나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상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으로 치부된다는 비참함. 이것이 ENTP를 이별로 몰고 가는 그 어떤 성격 차이보다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이별의 트리거입니다. 설명충이 되어야 하는 피로감 주석이 달린 연애. ENTP의 뇌는 거대한 하이퍼링크의 집합체입니다. 그들은 직관이라는 날개를 달고 어라는 주제에서 비를 건너뛰고 단숨에 시로 비약하며 지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것은 논리의 결여가 아니라 고도로 압축된 고속연산입니다. 그들은 상대방도 자신과 같은 속도로 이 링크를 타고 넘어오기를, 그래서 눈빛만으로 그거 하고 터지는 지적 희열을 느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스킨십보다 더 짜릿한 섹시한 소통 방식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문맥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자구 하나하나의 텍스트에만 집착하여 제동을 걸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ENTP가 신나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인이 정색하며 묻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틀린 거 아냐? 근거가 뭐야? 누가 그랬는데? 출처가 어디야? 단어 선택이 좀 과격한 거 아냐? 마치 신나게 재즈 피아노를 즉흥 연주하고 있는데 옆에서 악보를 들이밀며 여기 박자가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꼴입니다. ENTP는 신나게 떠들다가도 이런 반응이 오는 순간 급격히 입을 다물고 뇌의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유머와 사고 과정을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주석을 달아 떠먹여줘야 하는 과정은 연애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이자 돈도 안 주는 과외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농담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 그건 이미 농담이 아니라 지루한 보고서가 된다. 유머와 통찰은 타이밍과 직관이 생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해설을 시작하는 순간 그 대화의 생명력은 죽어버립니다. 개구리를 해부하면 구조는 알 수 있지만,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유머를 해부하면 뜻은 알 수 있지만 웃음은 증발합니다. 부연 설명 없이도 거창한 서론 없이도 탁 하면 악하고 터지는 그 순간의 공명이 없는 관계에서 ENTP는 마치 외국인과 대화하는 듯한 혹은 언어장애를 겪는 듯한 끔찍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 말을 알아듣기 위해 번역기가 필요한 사람과는 사랑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연인 앞에서 입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혹은 스마트폰을 켜고 다른 말 통하는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새벽까지 친구들과 쓸데없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논쟁에 빠져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인은 이를 두고 나보다 친구가 핸드폰이 중요해? 라고 비난하지만 ENTP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굶주려 죽기 직전인 뇌를 채워줄 대화의 해방구를 찾아 말이 통하지 않는 당신을 떠나 잠시 뇌내 망명을 떠난 것뿐입니다. 당신과 있을 때보다 모르는 사람과 댓글로 싸울 때 더 살아있음을 느끼는 비극, 이것이 코드 불일치가 낳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너는 너무 생각이 많아라는 가스라이팅. ENTP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직관의 힘으로 세상을 재조립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는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그들의 뇌는 수십 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상은 쓸데없는 공상이거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지루한 현실을 확장하고 재해석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자 놀이터입니다. 만약에 지금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 우리 아파트 구조상 15층 베란다를 통해 옆동으로 넘어가야 생존 확률이 높아?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우리는 고양이처럼 귀여움을 담당하는 애완동물이 될까? 아니면 배터리가 될까? ENTP가 이런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가설을 연인에게 신나게 떠들 때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재밌는 놀이터에 너를 초대할게. 나랑 같이 들어와서 모래성을 쌓고 놀자. 라며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구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나 과학적 분석이 아닙니다. 오, 재밌는데? 일리 있어.
그럼 난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좀비를 감시할게. 라는 유쾌한 맞장구와 티키타카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연인주로 S 유형은 이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찬물 가득한 양동이를 들이붓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해. 좀비가 어딨어? 그거 고민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되냐? 피곤하게 왜 그래? 내일 출근이나 걱정해. 연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멈추게 하려는 현실적인 조언일 것입니다. 하지만 ENTP에게 이 말은 정신 차려라는 충고가 아닙니다. 너의 뇌 구조는 틀려먹었어. 너의 생각은 무가치해. 너는 비정상이야. 라는 존재 부정의 가스라이팅으로 들립니다. 그들의 가장 빛나는 재능인 상상력을 쓸데없는 잡념이나 정신 산만한 망상으로 규정당하는 순간 ENTP는 발가벗겨진 듯한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낍니다. 나를 이상한 취급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내 보석 같은 아이디어를 보여주지 않겠어.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굳은 살이 됩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이중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연인과의 대화, 수준을 스스로 격하시킵니다. 더 이상 우주나 미래를 논하지 않고 오늘 뭐 먹었어? 날씨, 춤내 수준의 생존형 대화만 나누는 사이로 전락합니다. 몸은 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정신은 수만 광년 떨어져 있는 상태. 뇌가 통하지 않는 연인. 그것은 ENTP에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세를 나눠내는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가장 화려한 언변을 가진 그들을 가장 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3유머 코드의 불일치 웃지 않는 연인. ENTP에게 유머는 단순한 농담 따먹기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높은 지능과 순발력을 증명하는 지적 트로피이자 모순덩어리인 세상을 비틀어보고 풍자함으로써 삶의 부조리를 견디게 하는 통찰력의 산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재미없는 사람은 참을 수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과는 살아도 내 개그에 웃지 않는 사람과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ENTP입니다. ENTP의 유머는 종종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듭니다. 사회적 금기를 건드리는 풍자, 상황을 비꼬는 반어법, 다소 시니컬한 블랙 유머가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ENTP가 회심의 드립을 날렸을 때 연인이 정색하며 엄격한 도덕 선생님으로 돌변한다면 그게 지금 웃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 농담하는 건 좀 비윤리적인데? 혹은 아예 이해조차 못해서 멍하니 눈만 깜빡이며 그래서? 그게 끝이야?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 ENTP의 뇌에서는 요란한 경고음이 울립니다. 웃자고 던진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연인 앞에서 ENTP는 순식간에 유쾌한 사람에서 무례하고 나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자신의 유머 감각이 난도질당하고 거세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그들은 입을 다물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아,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겠구나. 평생 가면을 쓰고 예의 바른 척 연기해야겠고. 기억하십시오. 유머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건 단순히 웃음 포인트가 다르다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와 렌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ENTP에게 삶은 비극이지만 그 비극을 희극으로 치환해서 웃어넘기는 것이 그들만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함께 웃을 수 없다는 건 앞으로 닥쳐올 삶의 수많은 고통과 아이러니를 함께 견딜 방어기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웃긴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분석하려 드는 연인. ENTP에게 그 공간은 사랑이 넘치는 스위트홈이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히는 노잼 지옥도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숨을 쉬기 위해 나의 이 위험하고 엉뚱한 광기를 이해하고 너 진짜 미친놈이다. 너무 웃겨. 라며 같이 낄낄거려줄 공범자를 찾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완성은 로맨스가 아니라 코미디이기 때문입니다. 7. 쿨병의 말로 회피가 아닌 증발. 이별을 질질 끄는 것은 죄악이자 비효율이다. 이미 폐기 처분된 데이터에 너와 나의 소중한 감정을 단 1초도 낭비하지 마라. ISFP가 이별의 순간에도
상대가 입을 상처를 걱정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며 본의 아니게 상대를 피말리는 희망 고문을 한다면 ENTP는 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순간 감정의 스위치를 끄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식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닙니다. 단지 투입 대비 산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부실 기업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지표일 뿐입니다. 이미 부도가 나서 임금도 주지 못하는 회사에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일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가차없이 손절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의 정리 기간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폐업 신고를 감행합니다. 상대방이 울고불고 매달리는 상황,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데 추억이 얼만데라며 늘어놓는 구질구질한 감성팔이, 내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를 따지는 이별 청문회. 이 모든 감정적 절차들이 ENTP에게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효율을 갉아먹는 비생산적인 업무로 느껴집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도루마무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지?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수백 번의 이별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끝에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특히 나에게 이득이라는 완벽한 논리적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왜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까? 정답이 나왔는데 왜 다시 풀이 과정을 써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종종 예의와 절차, 인간적인 도리를 과감히 생략한 최악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카톡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차단하거나 상대가 정이 뚝 떨어져서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게 일부러 못된 말을 내뱉어 상처를 줍니다. 우리 안 맞아. 너도 알잖아. 서로 감정 소모하지 말고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 질척거리지 말고. 상대방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이자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말이지만 ENTP에게는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이자 궁극의 효율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대고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단칼에 베어주는 것이 자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배려의 주체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너지는 감정보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일 뿐입니다. 그들의 쿨함은 사실 쿨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도 피 묻은 손을 닦아주기는커녕 이게 더 낫지? 라고 묻는 가장 뜨겁고 오만한 무례함일 수 있습니다. 이 이별의 시차나는 이미 3개월 전에 너랑 헤어졌다. ENTP의 이별이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가장 미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잔인할 정도의 감정의 시차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ENTP의 마음속 시계에서 이별은 이미 3개월 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되어 종료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손을 잡고 영화를 보던 그 평화로웠던 순간에도 그들의 뇌 한구석에서는 이별 카운트다운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ENTP는 관계에 치명적인 불만 오류가 감지되었을 때 즉시 티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여 조용하고 은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알고리즘이 24시간 돌아갑니다. 1단계 가설 검증 이 관계의 문제는 일시적인 버그인가? 고칠 수 없는 하드웨어 결함인가? 2단계 시뮬레이션 내가 여기서 참거나 노력하면 미래가 바뀔까? 3단계 가치평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혼자 있는 미래보다 생산적인가? 이 차가운 알고리즘을 수십 번 반복한 끝에 시스템 종료 복구 불가능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들은 그제야 입을 엽니다. 헤어지자. 상대방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 충격에 빠져 묻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어제까지 좋았잖아. 잘 지냈잖아. 하지만 ENTP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눈빛으로 냉소적으로 답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넌 몰랐겠지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수없이 신호를 줬어.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의 온도는 극과 극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이 순간은
심장이 찢어지는 위기 상황이자 사건의 시작이지만 ENTP에게는 이미 모든 검증이 끝난 종료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 보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울면서 내가 고칠게, 노력할게라고 매달려봤자 ENTP에게는 이미 폐기, 처분된 서류를 다시 꺼내오라는 말처럼 무의미하게 들립니다. 나는 이미 내 머릿속에서 너랑 100번은 헤어졌고 100번은 다시 해보려고 시도했어. 근데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 안 된다는 거. 이미 마음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사람을 붙잡고 설득하려 해봤자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벽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막 이별의 입구에 서서 울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출구를 지나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가 새로운 맵을 로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3개월의 시차, 그것이 당신이 결코 ENTP를 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빌런 자처하기 나를 쓰레기로 만들어라. ENTP는 귀찮고 비효율적인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는 것은 헤어진 연인이 술에 취해 새벽에 전화를 걸거나 집 앞에 찾아와 울며 매달리는 질척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별 후의 감정 정리가 좀비처럼 되살아나 자신의 일상과 미래를 방해하는 꼴을 죽기보다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 비효율적인 상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ENTP는 최후의 수단으로 스스로 천하의 계자식이 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설픈 위로나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같은 미온적인 말은 상대에게 여지를 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없애려면 관계를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상대의 자존감을 가장 깊숙이 찌르는 말들을 골라 정밀 타격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 재미없어. 너랑 있는 거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아. 나 다른 사람 만날 거야. 이미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 마. 상대방이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이 잔인한 말들의 속뜻은 사실 이렇습니다. 제발 나를 미워해. 나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쓰레기라고 욕해.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해서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이들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이별을 질질 끄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2번 죽이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NTP의 계산기는 명확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아서 3개월 동안 시달리기 vs 천하의 쓰레기가 돼서 3일 만에 정리하기. 당연히 후자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건데 욕 좀 먹고 내 평판 좀 깎이는 게 대수야. 깔끔하게 끝내는 게 서로의 인생을 아끼는 길이지. 이 지독한 효율성 추구 앞에서 상대방의 멘탈은 가루가 됩니다. 상대는 ENTP를 악마라고 욕하며 저주하겠지만 ENTP는 그 저주를 듣는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다행이다. 이제 진짜 끝났네. 사랑했던 사람에게 쓰레기로 기억되는 것조차 감수하는 그들의 쿨함은 사실 관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비겁함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삼재회는 없다. 한 번 뱉은 침은 다시 삼키지 않는다. 많은 연인들이 이별 후의 아쉬움에 몸부림치며 눈물겨운 재회를 꿈꾸지만 단언컨대 ENTP와의 재회 확률은 0에 수렴할 정도로 극히 희박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뇌 구조에는 과거를 미화하거나 그리워하는 향수 기능이 거의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NTP의 시선은 생물학적으로 오직 미래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나간 과거는 참고해야 할 데이터일 뿐 돌아가야 할 고향이 아닙니다. ENTP에게 지난 연애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이미 실패가 논리적으로 증명된 데이터입니다.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변수 통제에 실패하여 폭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과학자라면 원인을 분석하고 폐기할지언정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재료로 그 위험한 실험을 다시 반복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재회는 바로 그런 멍청한 짓입니다. 이미 오답으로 판명난 문제지를 꺼내서 똑같은 답을 적어내는 행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능의 퇴보입니다. 상대방이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내가 다 고칠게.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ENTP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회의론자들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 너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쳐도 결국 3개월 뒤에 똑같은 이유로 또 싸우고 헤어질 텐데. 왜 그 소모적인 짓을 반복해야 해? 그건 확률적으로 승산이 없는 도박이야. 그들에게도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나 외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력한 이성적 판단이 그 미세한 감정을 순식간에 압도하고 진압해버립니다. 감정에 속지 마. 저건 일시적인 호르몬 작용일 뿐이야. 다시 돌아가면 지옥이 반복될 뿐이야. 그래서 헤어진 다음 날부터 ENTP는 상대방이 보기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울 만큼 멀쩡하게 잘 지냅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식음을 전폐하는 상대방과 달리 그들은 미뤄뒀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심지어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소개팅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원망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니? 내가 인간이니? 하지만 ENTP는 변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머릿속 파일 탐색기에서 끝난 일. 폴더에 당신을 집어넣어 압축해버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더블 클릭했을 뿐입니다. 컴퓨터의 램을 비우듯 그들은 지난 관계를 뇌에서 깨끗하게 소거해버립니다. 그들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습니다. 뒷과거에 남겨진 당신은 이제 그들의 시야각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백미러를 보지 않는 그들에게 뒤에 서서 손을 흔드는 당신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유령입니다. 이것이 미래만을 사는 ENTP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당신에게 내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 완벽한 망각입니다. 이 긴 글의 끝자락에서 세상의 복잡한 난제들은 척척 풀어내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는 늘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ENTP인 당신에게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불편한 진실을 묻습니다. 부디 이 질문 앞에서는 당신의 그 화려한 언변과 자기 방어 기제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을 거울 보듯 정직하게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로 안 맞는 사람만 골라 만나는 불운의 아이콘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사랑의 유통기한을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기까지만으로 스스로 한정 지은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늘 새로운 장난감, 풀리지 않는 미적분 문제, 정복하지 못한 도도한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익숙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패턴이 파악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랑 영혼이 통하는 진짜 재미있는 사람, 내 높은 지적 수준을 맞춰줄 유니콘이 없다고 한탄하며 고독한 천재 코스프레를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탓도 상대방의 탓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도파민 수용체가 고장났을 뿐입니다. 단언컨대 세상에 그 어떤 연인도 설령 소크라테스가 환생해서 당신과 연애를 하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당신과 썸을 탄다 해도 24시간 365일 당신에게 새로운 지적 자극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멍을 때리는 지루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경멸하는 지루함과 반복 속에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천재는 이미 세상에 나온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아니라 풀고 난 문제를 끈기 있게 검증하고 다듬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이론으로 정립하는 사람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의리와 책임감, 지루함을 견디는 집요함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기 당신의 그 비상한 머리를 이별이 아닌 사랑을 지키는데 쓸 수 있는 ENTP 맞춤형 3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디버깅을 멈추고 접속하세요. 당신의 뇌는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고성능 디버거입니다. 연인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오류 발생 감지 마이너스 원인 분석, 마이너스 최적의 해결 패치 배포라는 알고리즘을 가동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연애는 코딩이 아니고 당신의 연인은 고쳐야 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당신의 연인이 그 순간 원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과의 따뜻한 연결입니다. 논리적 해결책은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나 사용하세요.
연인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조용히 끄덕여주는 고개와 따뜻한 눈빛입니다. 입이 근질거리고 논리적 허점이 보여도 딱 3분만 참으세요. 그리고 왜? 라고 따져 묻고 싶은 순간에 혀를 깨물고서라도 그랬구나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논리 대결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당신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최고 난이도의 사회적 지능 스킬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비논리적인 감정까지 수용하고 계산 범위에 넣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논리이자 진정한 천재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루함을 안정으로 재정의하세요. 당신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밤새워 침 튀기며 토론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사랑이 식었다고 착각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도파민이 세로토닌으로 진화하는 성숙의 과정일 뿐입니다. 롤러코스터는 재밌지만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땅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노잼이라고 폄하했던 그 편안한 침묵,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눈빛, 주말에 늘어지게 누워 넷플릭스를 보는 익숙한 데이트가 주는 안정감을 지루함이 아니라 평화로 재정의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밖에서 이미 충분히 스펙터클하고 전투적입니다. 연애까지 스펙터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인을 당신의 모험을 위한 일회용 자극제로 쓰지 말고 밖에서의 치열한 모험을 마치고 돌아와 갑옷을 벗고 쉴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여기세요. 베이스 캠프는 지루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밖에서 쏟아부을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우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천재성은 그 지루한 평화 위에서 꽃 피우는 것입니다. 새로 고침을 멈추고 현재 화면을 직시하세요. ENTP의 고질병은 가능성 중독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관계의 새로 고침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다음은 없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완벽한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진실을 말하자면 만약 그런 완벽한 사람이 존재한다 해도 그 사람은 당신처럼 불안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까칠한 성격과 난해한 논리,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기분 변화를 묵묵히 견뎌준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난해하고 복잡한 사용 설명서를 끝까지 읽어준 유일한 독자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고 지금 눈앞의 화면을 직시하세요. 당신의 그 뛰어난 창의력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떠날까? 그를 고민하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일상을 함께 즐겁게 만들까? 그를 기획하는 데 쓰세요. 권태를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그 권태를 타파할 새로운 데이트 코스를 발명하세요. 대화가 지루한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대화 주제를 설계하세요. 이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사라졌어라고 말하며 도망치는 건 하수입니다. 지루함 속에서도 사랑할 이유를 매일매일 발명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창의적인 천재, ENTP인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섹시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문제를 덮지 말고 끝까지 풀어내어 사랑이라는 답을 얻어내시길 바랍니다.